AI가 정말 알잘딱갈센처럼 잘 알아들으면 그만큼 좋은 기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챗GPT가 이제 연구의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AI는 정말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 얘기가 앞으로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과 기업은 도태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카피를 만드는데,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만들고 또 비주얼을 만드시는데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일상화됐듯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에서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나는 케이스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AI라는 게 현실과 멀지 않고 비슷하게 이제 AI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면 빨리 진입할수록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분야에 나만의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나의 일상에서 AI를 활용해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AI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시대에 늦춰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적응을 할수록 앞으로 이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에서 우리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된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AI와 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새로운 단어를 보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봄으로써 생각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미드전이나 젠1, 2와 같은 서비스를 쓰다 보면 당연히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업무 영역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르지만 챗GPT와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던가 사다리 게임 같이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실 줄 모르는 분이라도 챗GPT4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AI 서비스와 협업을 할 때에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조금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우선 플래닝, 기획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에 맞춰서 사진 촬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진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서 한 컷을 완성하게 되는데, 사실 사진 촬영이 말이 한 가지의 단어지 실제는 모델도 섭외해야 되고 스튜디오도 섭외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I와 협업을 하게 되면 기획을 하고 그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들 중에 괜찮은 이미지를 선별해서 디자인을 하면 끝나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쓰고 있던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공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만의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버추얼 휴먼의 목적일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버추얼 휴먼이거든요. 실제 인플루언서들과 촬영을 하는 거에 비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촬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딥러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걸 합성해야 되고 일회성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셀럽이 기업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기업의 소유물이 되거나 기업에 속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장기간 이분들이 모럴헤즈드 리스크 없이 기업을 위해서 계속 일해준다? 기대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기업을 대표하는, 특히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만들고 쭉 키워나간다면은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저희가 이강인 선수의 얼굴을 촬영을 해서 이강인 선수의 부캐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뛰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광고에 계속 출연할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이 가진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미 대체나 어떤 보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컨텐츠가 풍성해진다라는 게 저희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 시장에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머무르고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거고요. 결국에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정의 자체가 더 확장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부캐가 디지털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 이것도 버추얼 휴먼이 될 거고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AI가 사람인 척 대화하고 하는 것도 버추얼 휴먼이 될 거고요. 목소리만 AI로 대체한 버추얼 휴먼, 얼굴만 대체한 버추얼 휴먼, 다양한 버추얼 휴먼들이 막 섞여 있을 거고요. 어디가 AI인지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 봐요. 본질적으로는 사람과 AI가 다 서로 섞여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에 있어 운전석을 비울 수가 없는데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선 레이저로 주변 환경의 위치와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라이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이더는 반사가 어려운 빗면으로 된 물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카메라는 딥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학습하더라도 새로운 형태나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라이다는 레이저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에 카메라와 달리 햇빛이나 주변 광원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레벨 3,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라이다 센서 장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화 단계에 따라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합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은 운전보조 목적으로 하는 레벨 2 수준의 기술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는 이미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레벨 3, 레벨 4 수준의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성숙과 표준화라는 기술적인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자율주행 기술이 믿고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뢰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프라이빗 비클 형태든 로보택시 형태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서비스와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상용화돼서 스마트카 시대, 즉 자율주행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되는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